안녕하세요. 보험인 보경현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암에 걸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면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알 수 있겠죠. 암 보험을 받는다면 어떤 담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암에 대한 보장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보험에 접목시켜서 어떤 식으로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보고한 2017년 국가암 등록 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완벽하게 2017년 동안 새로 발생한 암 환자가 23만 명으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2010년 이래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추세인가 보네요. 14년도엔 22만 명, 15년도엔 21.7만 명, 16년도엔 23.1만 명. 그러니까 15년도까지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이게 과거 자료도 제가 몇 개 봤는데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16년, 17년 들어서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7년 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대장, 폐, 갑상선, 유방, 간, 전립선 암 순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암종별 발생자 수는 남녀를 통틀어 폐암이 3위, 췌장암이 8위로 각각 한 순위씩 상승했고 남자, 여자 각각 상위 6개 암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위, 폐, 대장, 전립선, 간, 갑상선 순으로 이게 많이 발생을 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 갑상선, 대장, 위, 폐, 간암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껴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거의 동일하죠. 암에 발생하는 부위 자체가. 여담으로 18년도 총 사망자 수는 30만 명 정도인데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 총 사망자의 26%가량 차지했다고 합니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4명 정도라고 합니다. 암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원인으로는 폐암이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 간암, 대장암, 그리고 위암, 췌장암 순이네요. 유방, 전립선, 췌장, 신장, 암은 1999년 이후 1999년이 그 통계를 내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에요.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 대장, 갑상선, 폐, 간,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이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증가, 얘네들은 감소. 또 이제 여담인데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이제 세계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대충 한 10% 정도 낮은 편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본론인데요. 암 발생 확률, 우리나라 국민이 현재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세입니다.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 걸릴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이제 보험을 80세 만기, 아니면 뭐 만기는 크게 상관없이 83세까지 어떻게든 뭐 살아남는다고 치면은 암에 걸릴 확률, 암 진단금을 받을 확률 자체가 35% 정도다. 내가 남자라면 40%, 여자라면 33%, 3명 중 1명, 남자는 5명 중 2명 정도가 이제 암 진단금을 받을 확률이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다는 가정하지만요. 자, 암 생존율은 이제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0%. 많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10년 전에 비해서 뭐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해서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뜻이겠네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암 검진 사업 대상 암정인 6대 암. 여기 보시면은 사실상 아까 전에 보셨던 상위 6개 암종에 대해서 전부 이제 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거를 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되게 발견되기 쉬운 그 질병 중에 하나예요. 일부 부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10, 2014년에 5년 순 생존율은 같은 기간에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좋은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건보 혜택이 좋은지 아니면 이런 복지 혜택이 좋은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이 자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런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도 좋은 수준이라는 소리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암 확진 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 수는 약 187만 명이며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30명 정도를 데려다 놓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암 환자라는 소리예요.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위암, 그 다음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5년을 초과해서 생존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인 103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암 유병자 수 187만 명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5년 초과 생존율이 100만 명이라는 소리겠죠?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모든 암의 발생률이 연령 표준화 발생률 이하 발생률은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암 발생률은 매년 2.6%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거죠. 남녀 모두 2011년부터 암 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자에서 발생이 많았던 갑상선암 발생률이 급격한 감소로 인해 여자의 발생률 감소 추세가 남자에 비해 더 두드러졌다라고 합니다.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 등은 1999년 이후 발생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감소 추세죠. 이게 15년, 16년, 1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과 암보험금을 받을 확률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주변의 생각외로 암 환자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신장암 수술을 받았었고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로 건강검진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조기에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제도라는 거를 진행 중이에요. 산정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이제 중대한 질환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니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암 같은 경우에는 95%만큼을 급여 부분이에요. 급여 부분의 95%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요.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치료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실제로. 심지어 그 치료비조차도 실손의료비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은 거기서 또다시 90% 혹은 80% 이상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00%겠죠? 이렇게 이제 의료비를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료비 자체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왜 그러면 암보험을 가입을 하느냐? 여러분 의료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이 치료받는 동안에는 소득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제 괜찮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의 일환으로 소득 보전을 해주겠죠.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인건비를 지급을 해주는 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용직이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게 된다면 소득 보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소득을 대비하기 위해서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보험금을 받는다면 이제 어떤 담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담보들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